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랑 채널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전 인류의 미래 언어로 선정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보여준 놀라운 진실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글의 위대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 본부 대회의장.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순간이었죠. 바로 전 지구적 소통을 위한 미래 공용 언어 선정 투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회의장 곳곳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려는 기자들로 회의장 뒤쪽이 가득 찼습니다.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자마자 중국 대표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웨이밍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5,000년간 이어온 한자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강력히 항의했죠.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동양 문명의 뿌리이자 14억 중국인의 자존심이라고 외쳤습니다. 회의장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어 일본 대표단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나카 요시히로 대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일본 문자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국 문자야말로 동양 철학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완벽한 표기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이쿠와 같은 문학작품에서 보여지는 문자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다고 역설했죠. 일본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문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통역사들의 목소리마저 떨려 들렸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발이었지만 그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안경을 벗어 닦았고 프랑스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팔짱을 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스크린에 한 장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AI 학습 효율성, 우주통신 안정성,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호환성, 문자 인식 정확도, 번역 속도, 데이터 압축률, 학습, 소요 시간 등 7개 핵심 지표에서의 각 언어별 점수였습니다. MIT와 하버드,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였죠. 데이터는 냉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이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학습 효율성에서는 98.7점으로 2위인 영어의 76.2점을 크게 앞섰습니다. 우주통신에서도 95.3점으로 다른 언어들을 압도했죠. 디지털 시대 적응력과 학습 용이성에서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장이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회의장의 술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들은 서로 속삭이며 놀라워했고 유럽 대표들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리웨이밍 대표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이며 수많은 철학자와 시인들이 사용해온 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모두 한자로 기록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는 한자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문자를 선택한다면 인류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일본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정교한 표기체계라고 자랑했습니다. 히라가나의 부드러움, 가타카나의 날카로움, 그리고 한자의 깊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문자 체계를 포기하고 단순한 표현 문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예술적 가치를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의 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NASA와 MIT가 공동으로 진행한 화성-G 구간 통신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었죠. 한글의 오류율은 0.003%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어는 2.7%, 일본어는 3.2%, 영어도 1.8%의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한글만이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구글의 AI 연구팀이 발표한 언어별 기계학습 속도 비교였죠. 한글로 학습한 AI는 다른 언어 대비 평균 2.3배 빠른 속도로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죠. 이는 한글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음성인식 정확도도 97.8%로 다른 언어들을 압도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 결과도 공개되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활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자나 일본어 사용자들은 특정 뇌 영역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는 한글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서도 우월성을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리웨이밍 대표는 이런 데이터들이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단순한 수치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자 영혼이라고 강조했죠. 다나카 대표도 동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아름다움과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독일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독일어의 아름다움과 괴테의 문학적 가치를 사랑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감정보다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죠. 회의장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의 발언 이후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NASA의 제임스 워커 박사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연구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박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각국 우주인들이 다양한 언어로 지구와 통신을 주고받으며 수집한 데이터였죠. 실험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10개 언어로 번역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전송하는 테스트였죠. 우주의 전자기파 간섭과 시간 지연 상황에서 어떤 언어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각 언어마다 1000번씩 반복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엄밀성을 위해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말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전송 오류율은 0.003%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영어는 1.8%, 스페인어 2.1%, 중국어 2.7%, 일본어 3.2%의 오류율을 보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데이터 압축률이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메시지는 다른 언어 대비 평균 30% 적은 용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주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제한된 통신 용량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워커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MIT 컴퓨터 공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AI 언어 학습 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각각 다른 언어를 학습시킨 결과 한글을 학습한 AI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언어를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학습 속도는 평균 2.3배, 정확도는 15% 향상되었죠. 이어서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인 엘리자베스 톰슨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세계 50개 언어의 습득 난이도를 비교 연구한 전문가였죠. 박사는 한글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표현 문자이면서도 체계적인 조합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가 쉽게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했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 학습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96시간이었습니다. 영어는 480시간, 중국어는 720시간, 일본어는 무려 960시간이 필요했죠. 이는 단순히 읽고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 소통이 가능한 정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문자가 없던 아프리카 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글을 가르친 그룹은 평균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영어를 가르친 그룹은 한 달이 넘게 걸렸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글을 먼저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언어를 학습할 때도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한글 학습이 언어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회의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도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감정적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 아프리카 대표단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케냐 대표인 조셉 키프코리르 박사였죠. 그는 유네스코 문해교육 전문가로 30년간 아프리카 전역에서 문자 보급 사업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키프코리르 박사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케냐 북부 투르카나족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전통적으로 구전 문화만 있던 이 부족에게 여러 문자 체계를 가르쳐보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영어를, 두 번째 그룹에는 스와힐리어를, 세 번째 그룹에는 한글을 가르쳤다고 했죠. 각 그룹마다 30명씩, 나이는 7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은 단 5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영어 그룹은 3주, 스와힐리어 그룹도 2주가 걸렸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한글을 먼저 배운 아이들에게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추가로 가르쳤을 때 다른 그룹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학습이 언어 학습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 것이죠. 키프코리르 박사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자 교육 전에 비해 평균 40% 이상 수학 점수가 올랐다고 했죠. 연구진들은 이 현상을 분석해봤는데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아이들의 사고력을 발달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박사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성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른 그룹보다 3배 빠르게 익혔다는 것이죠. 디지털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때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단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곧 남미 대표들도 합세했고 유럽 대표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프코리르 박사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투르카나족의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신 분이었죠. 그 할머니는 한글이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문자 없이 살아온 70년보다 한글을 안 3년이 더 풍요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대표가 일어서서 발언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실험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했죠. 문자가 없던 부족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는 소멸 위기에 있던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 보존의 수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대표들의 열렬한 지지가 이어지던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석에서 리웨이밍 대표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어떤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리웨이밍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8살 된 손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베이징의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중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한국어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손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중국어가 아닌 한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한글로 쓰냐고 물었더니 손자가 대답했다고 했죠. 한글이 더 쉽고 재미있으며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편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리웨이밍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자가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 중국어 실력도 함께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그 아이의 언어 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고 했죠. 한글을 배운 것이 오히려 모국어인 중국어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아프리카 대표가 증언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험담이었습니다. 리웨이밍 대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는 손자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손자에게 한글은 장벽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였습니다.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한자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5000년 중국 문명의 정수가 담긴 한자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했죠. 하지만 손자와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감정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과학적 데이터들과 각국의 생생한 증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키프코리르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자신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했죠.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리웨이밍 대표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조건부로 한글 선정에 찬성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 각국의 전통 문자와 문화는 계속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한글이 공용 언어가 되더라도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중국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일본 대표단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 요시히로 대표의 얼굴에도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대표의 예상치 못한 찬성 선언 이후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본 대표단으로 집중되었죠. 다나카 요시히로 대표는 동료들과 긴급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약 10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했죠. 마침내 다나카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오랜 시간 토론을 거쳐 어려운 결정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대표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진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본 문학의 섬세함과 서예의 아름다움은 세계 어느 문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죠. 마츠오 바쇼의 하이쿠나 무라사키 시키부의 겐지, 이야기 같은 작품들은 일본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과학적 데이터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와 우주통신 시대를 맞아 효율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인정했죠. 일본도 기술 선진국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나카 대표가 들려준 개인적인 경험담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도쿄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죠. 젊은 세대는 이미 전통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나카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붐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재미와 성취감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의 학습 용이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죠. 일본 경제계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도요타, 소니 등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가장 효율적인 언어 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로봇 기술 분야에서 언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죠. 다나카 대표는 마침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조건부로 한글 선정에 찬성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통 문화와 문자는 계속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글이 미래의 공용어가 되더라도 일본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는 또한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하되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계절감이나 정서적 표현을 한글로도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죠. 이는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나라가 모두 찬성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투표에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연이은 찬성 선언 이후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나라가 모두 돌아선 상황이었죠. 이제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러시아 대표인 알렉세이 페트로프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러시아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이 키릴 문자보다 AI 처리 속도에서 35%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통신 효율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죠. 페트로프 대표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IT 기업 얀덱스가 이미 한글 기반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아서 푸틴 대통령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글 선정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고 선언했어요. 이어서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이 단 3일 만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브렉시트 협상보다도 빨랐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에서 한글을 테스트한 결과 사고율이 40% 감소했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밀러 박사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글 안내판을 설치했더니 관람객 만족도가 급상승했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한글로 된 패션 브랜드가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 전체가 한글 열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반구 국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브라질 대표는 아마존 보호 프로젝트에서 한글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호주 대표는 원주민 언어 보존에도 한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54개 아프리카 국가를 대표해 교육혁신의 기회라고 환영했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대표가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김철수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이제 전 인류의 것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500년 만에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도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되살린 경험이 있는 만큼 언어의 중요성을 안다며 한글의 과학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티칸 대표도 라틴어의 전통을 지키되 한글의 실용성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죠. 투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장이 최종 확인을 요청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5개국 중 194개국이 찬성을 표명한 것입니다. 단 한 개국만이 기권을 선택했는데 그마저도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194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이후 회의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이제 공식 선포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천천히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는 유엔 창설 이후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깊은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하나로 뭉친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했죠.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문서에는 194개국 대표들의 서명이 담겨 있었어요. 각국의 언어로 된 서명들이 한 장의 종이에 모여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공식 발표를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한글이 인류 공용 문자로 공식 선정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유엔 창설 80년 역사상 가장 큰 합의라고 평가했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함께 사용할 문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는 10분간 멈추지 않는 박수가 이어졌죠. 한국 대표단의 반응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박지영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전 인류의 것이 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어 교수인 김민수 박사는 한글의 과학성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젊은 통역사 이수진 씨는 앞으로 자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글로 소감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미국 대표는 서툰 한글 발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사랑해요라고 외쳤고 독일 대표는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한글로 된 인사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6년부터 전 세계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한글을 공식 문서 언어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죠. AI 번역 시스템도 한글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상 제정도 발표되었어요. 매년 한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로는 오늘 회의를 주도한 언어학자들이 선정되었죠. 또한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문자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195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서 한글로 된 선언문을 함께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문장을 195개국 언어의 억양으로 읽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한글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지구촌이라는 말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인류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죠. 이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언어혁명이 막을 내렸습니다.